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HSK 대표 강사 최현정입니다. 오늘은 4월 시험에 대해서 저와 함께 정리해 보실 텐데요. 자, 먼저 듣기 같은 경우는 어쨌든 듣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난이도와 제가 생각하는 난이도가 좀 항상 다를 수 있다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은 이제 단순히 내용이 되게 어렵다, 무슨 어떤 설명문이다, 그러면 어렵구나 이번 시험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기준으로 하는 건 그게 아니고요. 얼마나 그대로 보기를 불려줬나, 그 비율이 얼마였냐에 따라서 이제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내용이 어려워도요, 그대로 불러줘요, 보기를. 그러면 우리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대로 체크만 하면 답이 되는 거고요. 좀 사뭇 쉬운 것 같지만 정말 이걸 이해해서 주제를 찾아야 되는 거는 오히려 우리가 볼 때 어렵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일부분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대로 거의 보기를 불러준 거는 30%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난이도가 좀 있었다. 그 다음에 이 부분, 차이팡, 인터뷰 같은 경우는 60%가 그냥 반 이상이 그대로 불러주는 보기들이 많았고요. 3부분 같은 경우는 반 정도, 50% 정도를 그대로 불러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래프가 결정이 되는 건데요. 속도는 아주 빨랐던 작년 말에 비하면 비교적 적정선을 지금 몇 달간은 유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독해로 한번 보시면 독해 일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어느 정도 기준을 갖고 그래프를 그려야지 이번 시험만 막 어렵다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비교적 항상 나오는 형태로 나왔다 그러면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일부분은 우리 학생들한테는 항상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저와 다시 좀 살펴보시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 단어만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찾기가 제일 쉬워지는 순간은 어떨 때냐면 여기 밑에 단어, 주어진 단어와 위에 빈칸 뒤에 표현 같은 게 너무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하나만 그런 게 보여도 바로 답이 나올 텐데 오늘 거는 단어의 난이도가 어려웠다기보다는 이게 좀 한 방에 팍팍 나오는 따페이들이 많지 않으면서 생각을 조금 많이 해야 돼서 조금 귀찮았다. 그래서 좀 해석을 좀 정말 분석을 좀 했었어야 되는 문제들이 많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3부분 A, B, C, D, E 문장 배열하는 거 많이 어렵지 않았고요. 관련사 문제가 그 두 편마다 하나씩. 그래서 진관, 비록 뭐뭐지만 하면 뒤에가 그러나가 있는지 봅니까? 하나가 있었고 또 A, B, C, D 중에 하나가 하이였단 말이에요. 또한이라는 말로 시작하면 앞에 뭐뭐일 뿐만 아니라가 있었고 이런 식으로 관련사 문제들이 또 하나씩 있었기 때문에 내용만 조금 파악한다면 4개를 나열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독해 4부분 같은 경우 역시 마찬가지, 아까 듣기와 똑같은 얘기인데 글의 난이도가 아니라 속도,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에서 핵심을 딱 잡아가지고 그거를 글에 가서 찾으면 그 주변에서 바로 답이 나오는 게 한 반 정도는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렵지 않았고요. 오늘 쓰기는 우리가 이 New HSK라고 하죠. 이게 HSK가 바뀐 이후로요. 쓰기는 항상 한 바닥에 가득 차고 그 다음 바닥에 꼭 한 4줄, 3줄, 좀 길면 5줄 있었는데요. 처음으로 한 바닥만에 끝났어요. 그래도 길이가 많이 짧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많이 어려운 단어들이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오늘 쓰기는 전체적으로 좀 무난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독해 1부분부터 한번 보시는데요. 자, 문장 분석력 문제. 제가 평상시에 수업을 할 때는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 문제가 오늘 하나 나왔는데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앞에 전치사 구조 같은 게 하나가 나왔어요. 우리가 짜이 베이징 이런 게 전치사 구조죠. 그런 게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문장이 시작되는데 주어가 없고 바로 동사부터 시작됐다면 굉장히 의심스럽게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정말 주어가 없어도 되는 문장이냐?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산비탈 위에 이렇게 전치사 구조가 있고 요이초 방즈, 집이 한 채 있네. 이런 것들은 주어가 원래 없어요. 이거는 없다고 생각하고 중국 친구한테 이렇게만 말해보자고요. 집이 한 채 있네? 그러면 그러네? 전혀 이 대화에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런데 괄호는 말 그대로 문장에서 주요 성분이 아니죠. 얘를 빼고 이것만 얘기했을 때 상대방이 뭐가? 라는 걸 궁금해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주어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주어가 빠진 요 모양이 참 시험에 잘 나오는 모양인데요. 오늘 그런 게 나왔었어요. 땅, 什么什么时 하는 것은 우리가 세트로 뭐뭐 할 때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일단 이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에게 留下 남깁니다. 이거 大致的 대체적인 인상을. 자, 저 괄호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중국 친구한테 가서 이렇게 말해보죠. 그에게 인상을 남겨. 그러면 중국 친구가 누가? 안 그러겠냐고요. 그쵸? 그래서 이건 주어가 꼭 있었어야 되는 문장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처음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뭐 예를 들어 我们 이런 거라도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그에게 대체적인 인상을 남기게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문장이 완벽해질 것 같고요. 자, 56번. 他的这番话, 더 작게 보면 화가 주어져. 그녀의 이 말이 打动, 月亮代表我的心인가요? 그 노래 보면 轻轻的一个吻已经打动我的心 이런 말이 나오죠. 打动은 사람의 마음을 흔들었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面试官의 마음을 흔들었지 주의를 흔들면 안 돼요.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은 빼시고 여기서 끝이 났었어야 되네.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서 주어, 서술어, 목적어. 그런데 목적어가 이상해. 打动注意 이상하죠. 그런데 앞에는 없죠.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문장 분석력 문제. 많게는 보통 10문제 중에 5, 6문제. 그리고 아무리 적어도 3, 4문제가 항상 출제가 되는 그런 어법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리고 수량의 표현. 요즘은 꼭 한 문제씩은 기본적으로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자, 보시면 이 기업은宣布 막 발표했어요. 上市 우리 이제 시장에 나갈게요. 刚지우 막 뭐뭐 하자마자 지우 지에 따올러 받게 되었어요. 띵딴하면 주문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뭐를 썼냐면 지도 썼고요. 그리고 차오도 썼죠. 차오라는 말이 이미 뭐예요? 100만이 넘는다는 뜻이 돼요. 즉 100만을 기준으로 넘는다. 여기 숫자를 나타내고 있다고요. 그런데 뒤에는 뭘 썼어요? 左右를 썼죠. 그러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같이 겹쳐서 쓸 수는 없겠다. 그래서 수량의 표현은 한결같아요. 수량과 관련된 표현을 2개 써서 숫자를 한 번만 흔들어야 되는데 2번 흔들어서 모르는 숫자를 만들어 버리는 경우 항상 이거죠. 자, 그 다음 의미상의 호응. 요 바로 전달 빼고는 그 전전달 그리고 전전전달 요거 제가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자주 나온다는 건데요. 제가 동사 중에 4개 보라고 했거든요. 삐미엔 피하다, 난미엔 제가 초짜라서 아무래도 실수를 피하기는 어렵겠어요. 위방 예방하다, 방치 방지하다. 이런 단어들의 공통점이 뭐라고 했냐면 피하는 것도 또 실수를 피하기 어려운 것도 예방하는 것도 방지하는 것도 얘네를 딱 보면 여러분 무조건 끊으시고 뒤에 부정적인 내용이 오는지 체크를 해보라 그랬어요. 체크를 해보라 그랬다고요. 그래서 항상 이걸 섞어서 생각하면 머리가 복잡해지니까 이런 단어를 보면 무조건 끊고 부정적인지 보자. 이렇게 보시라 그랬고 이걸 접속사로 바꾸는 경우 앞에 문장을 우리가 편의상 A, 뒤에 문장을 B라고 할게요. 그러면 E를 쓰셔서요. A 함으로써 B를 요거 2개는 미엔을 써요. 이 미엔 똑같은 말이 있어요. 미엔더, 셩더 A 함으로써 B를 피하다. 그럼 역시 B는 뭘까요? 안 좋으니까 피하겠죠. 위방의 방, 방치의 방 넣으셔서 이방 하셔도 돼요. 그러면 A 함으로써 B를 방지하고 예방하다. 역시 뭐니까? B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이런 단어들 무조건 보면 이 뒤에 B가 마이너스인지 체크하세요. 총 8개, 여기 8개, 접속사, 저기 4개, 여기 4개 해서 총 8개. 항상 보면 끊고 D가 마이너스인지 체크하는 습관을 들여주세요. 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 이번 시험에도 방치가 보였어요. 자, 그러면 뒤에는 안 좋은 말이 들어와야 돼요. 분석을 해볼게요. 찌앙띠 떨어뜨려요. 뭐를? 심장병의 발병률을. 그건 좋은 건데. 그쵸? 그래서 이게 의미가 맞지 않죠. 그냥 바로 효과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독해 1부분이었고요. 독해 2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탁탁 짜게 되는 거는 많지는 않았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잠복기라는 말은 너무나 확실했어요. 치엔푸치. 네, 너무나 잘 쓰는 말이었기 때문에 다른 주변에 뭐 16개의 단어가 있든 말든 얘 하나로 답은 A 갈 수 있는 문제였고요. 오늘 유난히 잃다, 잃어버리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우리가 6급 단어 미시 같은 경우는 어떤 방향을 잃다. 미시 방향 반드시 외워주셔야 돼요. 미시 방향 뭐 목표를 잃다. 미시 목표 그런데 워낙 방향 많이 쓰시고요. 오늘도 빨간색 했다는 거 오늘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라는 뜻이에요. 미시 방향 여전히 제일 잘 쓰는 따페이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방에 찾을 수 있었어야 되고 사실 잃다 잃어버리다를 조금 더 우리가 더 들어가 보면요. 구체적 물건을 분실하다는 뜻을 우리가 잃다, 잃어버렸다. 나 지갑 잃어버렸어요. 라고 쓸 수 있죠. 그리고 추상적인 걸 잃어버리다. 예를 들어서 기회를 잃는다거나 자신감을 잃는다거나
이런 것도 우리가 다 알아두시는 게 좋은데요. 오늘 구체적인 물건을 분실하다라는 표현이 두 개가 있어요. 띠우시가 있고요. 시는 생략을 많이 하시긴 하죠. 이 시가 있는데 띠우시란 표현이 68번 뒤에, 요 비 말고 뒤에 같은 줄에 나왔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요거는 어떤 지각 같은 거 분실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펑싱하고 맞지 않았고요. 그래서 띠우시는 굉장히 회화체, 고화체라고 하죠. 일반 생활에서 나 어제 지갑을 잃어버렸어 이럴 때 쓰시는 거고, 이 시는 아주 격식을 갖춘 서면어체에서만 보통 씁니다. 예를 들어서 지갑을 잃어버리신 고객께서는, 분실하신 고객께서는 고객센터로 오셔서 뭐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방송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게시판을 붙인다거나 이럴 때 보통 쓰게 되는데, 어쨌든 둘 다 물건을 분실하다는 뜻은 똑같고요. 추상적인 것을 잃다 할 때는失去나丧失, 상 위에다 좀 적을게요. 네, 丧失 두 가지를 쓰시는데, 예를 들어 기회를 잃다, 失去机会, 丧失机会 이렇게 쓰게 됩니다. 이때 오늘은 뭐가 나왔었냐면 好奇心, 호기심을 잃어버려요가 나오면서 丧失와 짝이 되어서 답이 68번, 아니요 70번에서 바로 D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잃다 잃어버리다 시리즈를 오늘 기회로 총 5개 단어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금 호기심이 나왔어요. 호기심이 나왔는데 물론 답은 이제 D였는데요. 이 쌍시 고 같은 열에 이런 동사도 있었단 말이에요. 얘도 다 6급 동사거든요. 지파, 지파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다. 감정 종류를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지파 싱취, 어떤 흥미를 불러일으키거나 지파 하오치신,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다. 여기 들어갈 수는 있다는 거죠. 상상리, 지파 상상리,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다. 그러면 요 호기심이란 단어가 제시가 되었을 때 우리가 A의 지파 하오치신도 짝이 되고 쌍시 하오치신도 짝이 되죠. 둘 다 짝은 되는데 내용의 흐름상 불러일으키는 게 아니라 읽는다는 것이 훨씬 흐름이 맞았기 때문에 답이 쌍시하고 이렇게 짝이 되었었어요. 네, 좀 이거 말고는 특별히 어떤 따페 이렇게 구조를 딱 이어가지고 맞출 만한 거는 조금 눈에 보이는 게 드물기는 했던 것 같고요. 자, 독해 4부분. 아까 제가 속독, 그러니까 내용이 아무리 어려워도 속독을 통해서 답을 빨리 찾는 거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해석을 다 하고 푸는 게 아니라 흐름으로 답을 착착착 골라낼 수 있는데요. 속독 훈련은 제가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해보면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저는 입문반이 있고 실전반이 있어요. 입문반에서 이제 한 2달 정도 하면 학생들이 스스로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시험에서 50%는 속독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고요. 나머지 속독이 안 되는 것도 나머지도 좀 어느 정도 빨리 읽는 방법들은 있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속독이 좀 잘 됐던 문제들을 한번 몇 가지 예를 들어 여러분하고 같이 풀어보면, 자, 纸媒라는 말은 어떤 종이로 된 매체들 있죠. 뭐 신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것에 관한 내용이 있었던 81번에서 84번 중에 81번에서 첫 번째 단락에서 줄쳐진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동양의 칭황. 그대로 나온다는 뜻이죠. 큰 따옴표를 쳤다는 얘기가 이거 있어요. 是指什么, 뭘 가리키는 말일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동양의 칭황을 찾아가면 돼요. 자, 찾아갔더니 줄쳐져 있단 말이에요. 전국의 지타地区也是, 같은 지역도 똑같은 상황이다. 그러면 이 똑같은 상황에 대한 얘기는 설명이 어디 있을까요? 당연히 그 바로 앞에 문장. 그래서 바로 한 호흡 앞을 찾아가요. 베이징报刊亭, 해석이 뭐 정확히 안 되면 대충 그냥 얘는 이렇게 넘어가셔도 되는데 신문 판매대 같은 걸 얘기하죠. 最多的时候有 2,400개가 넘게 있었는데 지금은 1,000개 조금 넘게 남았고 계획하고 있대요. 3년 내에 점차 취소해서 없애버리는 걸 계획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도 똑같다. 그러면 이것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그 흐름만 찾아내 주시면 되죠. 빠오칸팅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A밖에 없더라고요. 빠오칸팅이 점차 베이처추 철거하고 철수하고 있다라는 말이 정답이 되겠고요. 방금 그 글에서 두 번째 문제도 한번 보시면 이런 건 이제 묻는 말이고요. 왜? 很多人对报刊亭的消失, 이것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느껴요? 이 말이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통신지쇼. 해석이 안 돼요? 마음이 아프다는 보이실 거예요. 왜 마음 아파하죠? 마음 아파한다는 말을 찾아야 이유를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표현을 찾아서 갔더니 이게 1번 단락 아닌 것 같은데요. 3번 아니면 2번인데 뭐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찾았어요. 그리고 그 뒤에 설명이 나와요. 他们认为 그들은
생각해요. 그리고 목적어가 좀 길어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에 다시 들어갈게요. 바오칸팅이라고 하는 그 신문 판매대는 입니다. 정시 원화의 도시 문화의象征 상징이고 하나 더. 그것이 사라진다는 것은 이외저 이 동사는 원래 저까지 이거 죄송해요. 이게 S 이게 V 이외저라는 동사는 원래 저까지 붙어서 하나의 동사로 6급 동사 맞아요. 의미하다 뜻하다 뭐를 문화의 내용과 분위기가 消失 사라짐을 뜻하고 있다라고 그들이 생각한다고요.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보기를 찾아야 되는데 특히 문화라는 말이 많이 언급이 됐죠.担心 도시 문화가 사라질까 봐 걱정이 되어서가 가장 유사한 답이었고 너무 BCD는 아니어서요. 확실하게 답이 A였어요. 다음 글 한번 보실게요. 띠아올로우라고 해서 뭐 그런 건축물이 있나 보죠. 이거에 관한 내용인데요. 자, 89번에 보면 꼬아니 창주라는 소수민족에 관해 당연히 이 말을 우리가 찾아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을. 자, 그러면 이 민족을 첫 번째 줄부터 찾다가 쭉 가보니까요. 2번 단락에 가서야 그것도 처음이 아니라 조금 뒤로 가다 보니까 여기서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변에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죠. 이곳에서 우리는 칸더 보게 될 수 있어요. 世界上保存最完整的 보존이 가장 완벽하게 된 이 소수민족의 특색 있는 건축물이 오가 되겠죠. 목적어. 즉 하는 의미에서 줄을 그어주고 그게 이제 아까 우리 이 건축물을 볼 수 있다. 따라서 A, B, C, D 보시면 유목민족이다. 그런 말 하지도 않았어요. 건축물이 어떻다? 굉장히 특색이 있다. 사실은 이제 A, B, C, D를 읽고 올라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답이 나오면 더 이상 읽지 않고 스탑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거는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저 이 단어 너무 어려운 거 있죠. 저도 어려워요. 다오핑창자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이곳에 꽁수이 시통 물을 제공하는 시스템은 어떤 독특한 점이 있죠?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줄을 2개 쳤는데 어느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그 안에도 여러 가지 설명이 들어갈 수 있어요. 더 중요한 힌트는 물을 공급하는 시스템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물을 공급하는 시스템 4번 단락 갔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A, B, C, D 읽고 올라가는 게 왜 좋은지 한번 볼게요. A. 具有净水功能 물을 깨끗하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조금 핵심에 줄 쳐놓으면 더 잘 보일 거고요. 수자원은 어디서 온다? 来自 지하수, 地下水에서 옵니다. 没铺设 설치가 안 돼 있어요. 任何管道 어떠한 관, 그러니까 파이프도 설치가 안 되어 있다. 거의 뭐 할 수 있다? 자동으로 물을 공급하는 양을 조절할 수 있다. 중에 뒤를 읽으면서 답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혹은 아닌 건 X 하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从山上流下来的 자, 산 위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라고 했죠. 따라서 일단 B는 아니에요. 그죠? 首先要经过 이곳을 지나야 하고 然后 먼저 이거 하고 그런 다음에는 才流向全站 전체로 흘러갑니다. 이 정도면 해석이 돼요. 整个地下水 전체 지하수에는 지하수 망에는 不用任何管道 똑같은 말 찾으셨죠. 정답은 뭐다? C. 이렇게. 그래서 문제가 궁시렁궁시렁 말이 많을수록 속독은 잘 되고요. 속독이 잘 안 되는 것들은 다음 중 옳은 것은 이 글이 주로 얘기하는 것은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내용의 일부에서 딱 찍거나 아니면 뭐 요 부분만 읽어서 나온다 이렇다기보다는 전체 내용을 좀 파악해야 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것도 요령이 있지만 지금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쓰기 한번 볼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쓰기가 평소 때보다 되게 짧았어요. 그러니까 좀 길 때보다 짧을 때는 우리가 보통 1000자를 400자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40%로 줄인다는 얘기인데 오늘은 뭐 한 45%? 이렇게 적어도 좀 괜찮은 그런 정도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늘 주인공은 파울로. 이 사람 이름을 못 쓰면 안 되겠죠. 그 외 주요 단어는 사장이 아주 자주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아주 중요한 좀 주제의식을 갖고 있어서요. 나왕远近看别人 망원경으로 남을 보고 그리고 나放大镜 그러니까 돋보기로 자신을 보다 라는 어떤 교훈을 가지는 말들 있었고요. 총 7단락이면 좀 많아요. 그래서 자, 단락을 제가 원래 거를 그대로 잘 지키려고 하지 않는 이유는 보통 우리가 이 요약 작문 같은 경우는 한 400자 정도라면 3단락에서 5단락이 제일 좋아요.
그런데 7단락을 쓰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 그랬냐면 단락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원고지에서 2칸을 띄우고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뭐 좀 쓰려고 하면 또 원고지 많이 남겨놓고 또 단락을 또 받고 자꾸 이런 식이 되게 되다 보면요. 이게 남는 원고지가 엄청 많아지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실제로는 40%가 아니라 30%만 써야 될걸요. 내용을 더 많이 추려내는 건 훨씬 힘든 일이 되죠. 그래서 단락은 반드시 재분배를 해서 3개에서 5개 정도로 좀 조절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요약쓰기의 기본 규칙. 매달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단순히 단락별 요약이 아니다. 여기 1번 단락, 2번 단락. 1번 단락에서 40% 골라내고 여기서 40% 골라내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던 거예요. 지금까지. 절대 안 되세요. 전체적인 내용을 보다 보면 우리가 지난 거 총평특강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 제가 어떤 단락은요. 거의 다 써요. 95%? 막 거의 제끼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 단락이 없으면 뒤의 내용에 대한 이해가 안 돼요. 그쵸? 그런데 어떤 단락은 아예 그 단락 전체를 제가 날려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1000자를 400자로 요약쓰기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1000자를 읽은 사람과 400자를 읽은 사람이 비슷한 정보를 얻고 무리 없이 거의 비슷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무조건 40% 해서 나중에 7단락 다 모이면 자 요거 합치면 요약쓰기예요. 만약 그렇게 공부하셨다면 굉장히 잘못 공부하시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중복되는 내용은 무조건 패스. 당연한 거죠. 뒤의 내용을 통해 나중에 유추할 수 있는 내용도 굳이 앞에서는 패스. 그 다음에 이제 줄이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예를 들어 이 문장을 썼고 그 다음 이 문장을 썼다. 이렇게 연결이 되다 보면 중간에 연결고리들이 다 사라지게 되다 보면 대사, 특히 인칭대사, 원이, 타, 워머님은, 탐험 같은 거라든지 이것저것, 쪼, 나 하는 것들이 좀 달라져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쩌라고 했는데 중간 내용이 없으니까 이것이 뭐지? 이렇게 될 수 있다고요. 그런 것들 주의해서 연결이 되는지 꼭 봐주셔야 되고 오늘 특히 직접화법이 되게 많이 나와요. 사정이 많은 말을 하거든요. 근데 직접화법을 정말 이렇게 찍고 타 가면 이 사람 말을 우리가 직접 인용한다는 약속이거든요. 이 표시는. 그러면 줄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쉼표 찍고 간접화법으로 그냥 바로 풀어서 설명하는 식으로 바꾸면서 가게 될 거고 오늘 요거 좀 해볼 거고요. 그 다음 조금 더 욕심을 부린다면 이제 이런 것들이 잘 연결이 될 수 있게 그러나 그래서 뭐 또한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한다면 훨씬 고급진 요약장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한국어로 제가 아주 빠르게 한번 1번 단락에서 7번 단락까지 읽어보면서 이걸 왜 하냐면 여러분하고 전체 내용에 대한 이해가 돼야 여기서 뭐가 중요한지 같이 이제 뽑아낼 수 있는 작업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읽어볼게요. 파울로는 매우 성공한 상인이다. 그는 창업 전 일찍이 한 작은 회사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 바로 그 업무 경험이 그의 이후의 상업생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이번 단락 그 작은 회사는 막 설립을 등록했고 고위층 경영자를 채용할 많은 자금이 없어서 따라서 모집한 직원이 기본적으로 다 그해 졸업생이었고 모두들 제로에서 시작했다. 모두 신입이었기 때문에 모두들 회사에 온 후 업무상에서 필사적이었고 모두란 말이 계속 나오네요. 임원의 높은 평가를 얻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반년 후 직원 간의 좋지 않은 경쟁은 회사의 분위기가 갈수록 나빠지는 결과를 초래했고 심각하게 업무에 영향을 주었다. 3번 단락. 이때 회사는 사장을 새로 교체했다. 사장이 부임한 후 이 문제에 대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회사의 발전 전망에 관계된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는 일치 단결 문제에 관해 모두들에게 회의를 열어주기로 결정했다. 회의에서 그는 오직 회사 내부의 단결을 유지해야만 이 새 회사가 비바람을 견디고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계속 3번이에요. 회의 후 그는 매 직원에게 하나의 망원경과 돋보기를 주어 모두들로 하여금 그것들이 내포하는 뜻을 잘 생각해보고 한마디의 간단한 요약을 써오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일은 자세해야 한다고 썼고 어떤 사람은 안목을 멀리 두어야 한다고 썼고 또한 어떤 사람은 회사가 자신의 우위를 크게 만들고 선전을 강화해야 된다고 썼다. 등등등. 4번 단락 넘어가셨어요. 사장은 하나하나 모두들의 최종 결론을 봤는데 비록 그들이 쓴 것이 조금의 일리는 다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원하는 답을 준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그가 파울로의 그 말을 봤을 때 아직 우리한테 알려지지 않아요. 그 말을 봤을 때 눈앞이 번쩍 트이지 않을 수 없었고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발표했죠. 파울로가 인사부 팀장을 맡는다라고 발표한 거예요. 모두들 의아해했다. 뭐 어떤 내용에? 왜 갑자기 파울로로 하여금 팀장을 하게 결정한 걸까? 파울로는 회사에 가장 늦게 들어온 신입인데 이렇게 의아해한 거죠. 사장은 모두의 의혹을 알아채고 모두에게 말했다. 자, 이게 직접화법이죠. 나의 결정은 오직 파울로의 그 말을 받기 때문입니다. 아직 그 말이 뭔지 몰라요. 비록 갑작스럽지만 그러나 나는 나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믿으며 그는 분명 깊은 사고를 했을 텐데 이것은 나로 하여금 놀라고도 기쁘게 만들었습니다. 자, 5번 단락. 모든 직원은 파울로의 그 말이 도대체 무엇인지 너무 알고 싶었고 또한 사장의 결정에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때 사장은 파울로의 그 말을 밝혔어요.
만원경으로 다른 사람을 보고, 즉 멀리서 너무 자세히 보려고 하지 말고 돋보기로 내 자신의 단점은 자세히 보려고 하자. 계속 5번 달라. 사장이 또 말해요. 직접 화법이죠. 우리는 새로 설립한 회사이고 모두들 노력하지만 그러나 바로 이러한 심리 상태가 경쟁상의 불균형을 초래해서 모두들 서로 배척하고 서로 따돌렸는데 이것은 장차 심각하게 회사의 발전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은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고 자신의 단점을 정확히 봐야, 다른 사람을 볼 땐 좋게 보고 나를 볼 땐 단점을 봐야 이것이야말로 우리 회사 발전의 관건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6번 달라. 사장은 파울로를 역시 잘못 보지 않았어요. 부임 후에 그는 빠르게 업무 상황을 풀어갔고 각종 조치를 취해 직원 간의 갈등을 조율해서 협력해서 다 같이 이익을 얻으려 했고 예전에 좋지 않은 풍조를 고쳐 회사의 업무도 이래는 날로 발전하게 되었다. 자, 마지막. 후에 파울로는 여러 회사를 전전했지만 그러나 매번 한 곳에 가든 어느 곳을 가도 그는 아까 그 만원경으로 하는 이 직장의 생존 도리를 끝까지 실천했고 또한 최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이게 전체 내용입니다. 자, 저랑 같이 이제 한번 뽑아내 보도록 하는데요. 1번 단락 같은 경우는 파울로가 일단 소개가 되는 유일한 단락이에요. 아니면 맨 마지막에 성공을 거두었다로 바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너무 많이 빼면 이 사람에 대한 얘기가 시작된다는 것조차 느낌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거의 다 써봅니다. 保留是一位非常成功的商人 써주시고요. 그는 뭐 창업전 이런 건 뺄 수 있다는 거죠. 曾经 일찍이 在一家小公司工作过 있는데 바로 그 업무 경험이라고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한 적이 있는 게 업무 경험이죠. 그래서 그냥 이것이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연결해 주셔서 지시대사로. 또 뭐에 대해서 타더 이후에 당연히 이후겠죠. 타더 상해 생야 예, 당연히 우리는 알아야 되는 단어니까요. 상업 생애에 产生了重要的影响. 요거는 거의 조금만 빼고는 한 90%는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 작은 회사는 나지아小公司 막 설립을 등록했다. 필요 없죠. 바로 설립했다. 깡 정리. 예, 정리. 그래서 고위층 경영자를 채용할 많은 자금이 없어서. 자, 보세요. 고위층 경영자를 채용할 자본이 없어서라는 말은 뒤에 보면 직원이 다 그의 졸업생이었다라는 말로 충분히 퉁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없었기 때문에 没有过多的资金 많은 자금이 없어서 员工都是 뭐 기본적으로 말하면 돼요. 都是 그해 졸업생 인지의 비예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지혜라는 말이 우리 오급양사로 제 몇 회 올림픽 할 때 그 회를 중국어로는 지혜를 쓰죠. 그래서 이번 연도에 졸업한 학생이라는 뜻을 써요. 그리고 모두들 제로에서 시작했다는 말은 다 의미상 필요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떤 흐름이 중요하냐. 아주 안 좋은 흐름으로 변환이 되는 이유가 깔려야 되는데 모두 신입이었기 때문에 이런 말은 계속 중복이 되는 얘기예요. 따지야 회사에 오는 당연히 회사에 왔지 뭐 상점에 갔겠어요? 당연히 업무를 하지 놀겠어요? 이게 필요 없는 말은 다 뺍니다. 따지야 很 핀이라는 말을 써요. 우리가 6급 단어 중에 핀밍 필사적이다 해서 핀만 쓴 거예요. 很 핀 아주 필사적이었는데 但是半年后뭐 쓸 수 있으면 쓰고 빼셔도 돼요. 이 员工之间的 이런 직원 간의 不良竞争 뭐 이런 거 4급 단어, 5급 단어 이렇게 됩니다. 좋지 않은 경쟁은 严重影响了工作 아주 심각하게 업무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막 설립을 해서 돈이 없어서 다 그의 졸업생이었는데 모두들 필사적이다 보니 그 경쟁이 업무에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바로 넘어가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3번 달라. 这时公司新换了一位经理 요거는 필요하겠죠. 이제 드디어 사장이 등장했어요. 사장이 부임한 후 필요 없는 말이죠. 자, 이 문제에 대해 단 우리가 이걸 빼게 되면요. 요게 한 문장이 됐을 때 주어가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타를 하나 넣어 주셔야 돼요. 타 원래 표현은요. 他对这个问题非常重视 이렇게 했는데 굳이 그렇게 안 하시고 동사로 써서 他非常重视这个问题라고 하셔도 되고요. 여기서 타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지는 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당연히 중요시한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于是 그는 이제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생각을 다시 해요. 새 사장이 왔어요. 그는 이 문제에 대해 중요시해서 이거 하기로 결정했다. 바로 넘어가면 되는 거죠. 뭐 하기로 결정했다? 이 문제에 대해 또 똑같은 말인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이 앞의 내용을 통해서 충분히 유추 가능해요. 뭘 회의할지는. 그래서 决定开会 하기로 결정했어요. 在会上 회의에서 그는 요 표현 나옵니다. 오직 뭐뭐 해야만 뭐뭐 하다. 오직
뭐를 유지해야만? 保持公司内部的团结를 유지해야만. 자, 이런 비유적인 표현 두 개가 나오는데요. 才能怎么怎么样? 才能怎么怎么样? 두 가지가 나왔었어요. 이 세 회사가 비바람을 견디고 발전할 수, 중요한 건 뭐야? 발전할 수 있다. 그래서 다시 在会上他强调 뭐라고 강조했냐면 只有保持公司内部的团结해야만 才能发展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예. 会后 회의 후他送给每个员工一个望远镜一个放大镜을 주고 让大家 시켰어요. 그것들이 내포하는 뜻을 사고에서 한마디의 간단한 말로 요약하는 게 내포한 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다 빼고요. 让大家思考后 하나 연결 넣어줘요. 사고한 후 한마디의 간단한 요약을 쓰라고 했다. 写一句 한마디에 简短 더 간단한 요약 뭐예요? 까이코 5급 단어예요. 어려운 단어 아니에요. 요약을 쓰라고 했다. 어떤 사람은 어쩌고 저쩌고 당연히 이런 거 쓰면 안 되죠. 왜냐하면 바로 뒤에 연결이 좋아요. 사장은 하나하나 뭐 굳이 빼주셔도 되고요. 칭리, 칸고, 따자더 최종 결론 뭐라 그래요? 5급 단어죠. 종지를 봤어요. 종지를 봤는데 비록 뭐뭐지만 그러나의 흐름이 있다면 비록보다는 그러나 쪽에 핵심이 있는 거죠. 비록 일리는 있었지만 이란 말은 굳이 필요 없고 원하는 정답이 없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봤지만 没有人 어떤 사람이 없었다. 给出他想要的答案 그가 원하는 답을 이렇게 준 사람이 없었는데 但是 네, 우리는 이걸 안 썼기 때문에 여기서 但是가 괜찮은 거예요. 만약에 그러나를 또 쓰고 또 쓰면 바로 줄여지면서 이상해지겠죠. 그죠? 但是他看到 뭐를 봤어요? 保罗的那句话 그 말을 봤을 때 什么什么时 붙여주시고요. 두 가지만 눈앞이 번쩍 뜨였다는 말보다는 비유적인 말보다는 뒤에 핵심. 아까 마치 뭐처럼 비바람을 견디고 보다는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눈앞이 번쩍 뜨이다 보다는 많이 더 디엔디엔터 고개를 끄덕끄덕 했다. 자, 뭐 얼마 지나지 않아 뭐 굳이 쓸 필요 없었어요. 타쉔뿌 그가 발표했어요. 이런 건 사실 중국식 이제 표현이죠. 구체적으로 뭐라고 발표했어요? 保罗가 任 한단 말은 담당한다는 얘기예요. 인사부 주관 팀장 같은 거죠. 人事部主管이라고 발표하자 大家非常诧异 6급 형용사예요. 굉장히 의아해했다. 의아한 내용까지 우리가 다 적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장이 말해주는 걸로 바로 넘어갑니다. 징리도 이따자 슈어 뭐라고 말했다? 자, 나의 결정이 오직 그의 말을 받기 때문입니다. 굳이 필요 없죠. 비록 갑작스럽지만 그러나 나라는 말을 썼지만 우리가 실제로는 나를 쓸지 나라는 말을 썼지만 우리가 실제로는 나를 쓸지는 생각을 조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직접합법하고 간접합법은 좀 다르거든요. 우리가 모두에게 말했다, 쇼 하고 큰 따옴표를 안 쓸 거란 말이에요. 큰 따옴표를 쓰면 다 적어야 돼요. 虽然很突然 갑작스럽지만 但是他相信이죠. 그가 믿는 거죠. 뭐가? 自己的 자신의 选择没有错 틀리지 않았다고 믿는다고 얘기했다. 그는 분명 깊은 사고를 했을 텐데 이거 나를 굉장히 놀라게 만들었다. 굳이 이런 말들을 안 해도 가장 핵심은 이 말에서 좀 갑작스럽긴 하죠. 모두들 지금 웅숭웅숭하니까 갑작스럽지만 틀리지 않았을 거예요. 라고 말을 했다는 것만 일단 언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5번 모든 직원은 그 말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고 싶었다 보다는 더 중요한 거는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가 뒤에 더 흐름하고 맞기 때문에 앞을 생각해 봤습니다. 所有员工对 뭐에 대해서 经理的决定提出了强烈的质疑 6급 단어죠. 뭔가 의혹을 제기했다. 提出质疑. 这时 사장, 징리는 亮, 이거 빼세요. 亮出 밝혔어요. 뭐를 保罗的那句话. 그 말이 곧 뭐다? 아까 우리 했어요. 拿望远镜看别人, 拿放大镜看自己. 요거는 외우고 있었어야 되는 중요한 말이 되겠습니다. 사장이 모두에게 말했다. 모두에게 계속 이런 말을 쓸 필요 없어요. 징리 쇼 역시 쇼 하고 쉼표 찍고 중요한 말만 찾아보면요. 제일 핵심이 뭐예요? 이 말에서. 서로 따돌렸다. 이건 이미 다 앞에서 얘기했어요. 경쟁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분위기가. 영향을 줄 거다. 아까 다 얘기했어요. 네, 제일 핵심은 뒤에 있죠. 每个人都有优点和缺点看到别人的优点看清自己的缺点 해야만 이것이야말로 꼭 우리 회사라고 안 해도 돼요. 才是뭐뭐시야말로 뭐뭐입니다 하고 말을 할 때 이런 말을 써요. 才是公司发展的关键 4급 단어인데요. 관건입니다.
라고 말했다. 여기는 특별히 말투로 바꿀 거는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말이기 때문에 뭐 워 이런 말들이 나오지를 않죠. 자, 사장은 바울로를 잘못 보지 않아서 이 말 왜 필요 없을까요? 뒤에 잘하는 거를 바로 보여주면 되잖아요. 단 순서를 조금 바꾸면 어떨까요? 부임하단 말 상任后 하고 바울로는 하고 뒤집고 上任后 하고 쉼표를 하나 딱 찍고 바울로는 빠르게 업무 상황을 풀어가고 이거 다 적을 수 없으니까요. 가장 핵심적인 거 각종 조치를 취하다 5급 5급 단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따페이 차이치措施, 차이치 各种措施 각종 조치를 취해서 协调矛盾 역시 중요한 따페이죠. 갈등을 조율한다. 协调员工之间的矛盾 했어요. 그래서 뭐 이런 말들은 다 넘어가서 예전에 좋지 않은 풍조를 고쳐 요 결론 회사의 업무도 이로 인해 빼고 날로 발전했다 할 때 되게 어려운 글자체가 나왔었어요. 蒸蒸日上 근데 이런 말 너무 사자성어 어려우시면 公司的业务发展的 발전하는 정도가 越来越好 갈수록 좋아졌다 이렇게 쉽게 푸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주제죠. 后来保罗 여러 회사를 전전하다 할 때 굉장히 어려운 단어가 나왔죠. 年转 이 얘는 모르셔도 쪼아는 예를 들어 우리가 차를 갈아타다 할 때 쪼안처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호환의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용상 여러 회사들을 바꿔 다녔다는 뜻이죠. 그래서 바울로 호환 또자 공스 했지만 딴 그런 다음 그러나 매번 한 곳에 가면 그는 자 매번 한 곳에 가면 당연히 필요 없는 말이에요. 딴 타 끝까지 실천했다. 어떻게? 坚持践行, 实践 실천하다, 행동에 옮기다. 坚持践行 하고 아까 이 말을 또 쓸 수는 없어요. 아까 이 말을 또 쓸 수는 없기 때문에 这个 이라고 해주시고 职场生存道理 직장에서 생존할 수 있는 도리를 끝까지 실천해서 并取得了 최종적으로 빼시고 取得了巨大的 成功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거의 원고지를 딱 맞춰서 장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1번 단락 바울로에 대한 소개 아주 성공한 상인입니다 하고 시작했던 거는 일단 빼야 돼요. 이야기가 아직 들어가기 전이기 때문에 1번 단락으로 해주실 거예요. 2번 단락은 돈이 없어서 대학생들을 뽑았더니 되게 문제가 생겼다. 경쟁이 너무 심해졌다. 문제가 생기는 거 빼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새 사장이 3번 단락부터 등장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인물 때문에 이렇게 묶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3번, 4번 단락을 우리가 3번으로 묶으실 거예요. 그래서 새 사장의 질문에 오직 바울로만이 원하는 답을 해서 사장은 그를 팀장으로 임명하는 과정까지 한번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 5번, 6번 단락을 묶으셔서 모두들이 막 의혹을 하고 제가 뭘 저거를 해? 라고 했지만 바울로가 성공적으로 회사를 이끌게 되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 이후에도 바울로는 이런 어떤 관념을 가지고 일을 해서 성공하게 되었다. 해서 총 5단락으로 재분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요. 아까 그 만원경으로 남을 보고 뭐뭐로 나를 보고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를 제목으로 하기에는 너무 좀 길어요. 항상 제목은 마지막 단락의 주제성에서 좋은 게 좀 나오는 편인데요. 그러면 그게 곧 뭐라 그랬냐 방금 직장의 생존 도리라고 했잖아요. 바로 이 직장의 생존 도리 방금 생존 도리를 끝까지 실천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걸 제목으로 하는 것이 오늘은 좀 제일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4월 시험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봤어요. 네, 시험이 오늘 전체적으로 봤을 때 되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어요. 굉장히 어려웠을 때와 비교를 하자면 만약에 오늘 시험이 많이 어려웠다. 그러면 내가 아직 좀 준비가 덜 됐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더 노력하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